채권자가 변제율이 너무 낮다, 채권자가 도박을 했다, 주식을 했다, 이런 이유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데, 금지명령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채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처사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률 사무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든 기각된 경우든 지난번부터 시작한 아는 만큼 보장받는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우선 금지명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왜 금지명령이 필요한가 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법적인 효과로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을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요. 이때 균등하다는 거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많이 변제받고 적게 빌려준 사람은 적게 변제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시결정 이전에 어떻게든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편파 변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해버리면은 채권자 공평이라는 원칙이 침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서를 내면은 개시결정이 실제로 나오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심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은 이를 위해서 신청서를 내면은 빠르면은 당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면은 채권자는 추심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추심이 금지된다는 효과의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독촉 문자도 안 오고 독촉 전화도 안 오겠구나, 이 정도까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있더라도 압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못하니까 가압류도 당연히 못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소송도 못하느냐? 소송은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은 금지 효과에는 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은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밝히면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미 압류가 돼서 계좌가 동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경우에는 추심이라고 해서 돈을 빼가지를 못해요. 이 압류된 계좌는 인가결정을 받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된 계좌에 있는 돈도 모든 채권자가 다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금지명령의 효과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지명령의 필요성은 사실은 채무자 보호가 아니라 채권자 보호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금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공통된 것은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였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금지명령만 받고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 안 하고 폐지시킨 다음에 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일 때는 기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약간 벌하는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기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변제율이 너무 낮다, 채권자가 도박을 했다, 주식을 했다, 이런 이유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지명령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채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처사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로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법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독촉을 할 수가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채권사는 더 이상 독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독촉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독촉해도 변제할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변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으면 금지명령이 아직 나오기 전이든 기각이 되었든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알려주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안내를 하면은 90%의 채권사는 더 이상 독촉을 안 합니다. 그런데 10%는 독촉을 해요. 이곳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채권자 공평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변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끝까지 독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은 방문을 한다는데 어떡하지? 라는 것을 염려를 하세요. 이 경우에는 그 채권사에게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은 더 이상 그 채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내가 연락받을 수 있는 창구를 안내했기 때문에 방문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든 기각된 경우든 독촉을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